자,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후스코어드 저희가 중계 준비할 때 좀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요. 통계 사이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프리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 세리에 이렇게 세 개 리그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리그에서 평점으로만 봤을 때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어떤 선수들이 지금 베스트 11에 뽑혔나 한번 이걸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포메이션을 4-4-2로 의미로 짜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뭐 4-4-2 내지 뭐 4-2-2 약간 맞아요. 이런 예.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윙 자리에 있는 선수는 진짜 윙일 수도 있고 윙포워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프리롤처럼 움직이는 공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격수는 역시 홀란드가 들어와 있고요. 이게 평점이라는 게 경기 수를 적게 뛴 선수들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홀란이랑 제수스가 전방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수스 자리가 조금 이제 그만큼 이제 부상 전의 활약이나 내용이 좋았다는 걸 뜻하는 것 같고 네. 해리케인도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기 수가 좀 모자른 부분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제주스한테는 평점 경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주스가 뭐 부상당하기 전까지 어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맞아요. 내용 진짜 네. 좋았고 진짜 잘했어요. 골만 넣어도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기 내용이 좋아서. 영향력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가면 덕배, 웨데그로, 조엘링턴, 로드리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들 말고 좀 괜찮은 선수들 들어갈 만도 한다 할 만한 선수 있나요? 뭐 일단은 파티 선수 얘기는 네. 해야죠. 삼선의 파티. 예. 네. 조엘링턴을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위쪽에 들 수 있는 미드필더로 본다면 그러면 파티랑 로드리가 프리미어리그 3선 중엔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고 저는 그 2선에 사카가 없는 것도 좀 아쉽네요. 아 그러네. 네. 뭐 마르티넬리나 맞아요. 사카나 아스날이 워낙에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음. 선수들의 이름이 좀 빠진 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웨데고르가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조엘링턴이 최근 경기에서 보면은 위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왼쪽 윙으로 많이 나와요. 뭐 제이콥 머피라 이런 선수들이 네. 잘 못하고 그리고 막시맹도 이제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이제는 사실 탁주전이라고 보기가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 중앙 지역의 포진 왜냐면 조엘링턴은 어쨌든 내려와서 터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반기 때 네. 중미로 뛰었으니까. 네, 네. 저는 여기에 넣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좀 아쉬운 건 마르티넬리가 최근 폼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맨유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사실 트로사르가 막판에 나와가지고 보여줬었던 임팩트가 조금 더 네. 눈에는 들어왔었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부분 빼면은 그래도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포진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후방이랑 골키퍼까지 보면 어때요? 일단은 골키퍼는 케파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골키퍼도 네. 골키퍼인데 네. 골키퍼는 근데 케파보다 잘했던 골키퍼들도 많아요. 일단 닉 포프. 닉 포프가 나는 무조건 진짜 1순위라고 보고. 알리송도. 왜냐면 알리송이 예. 실수한 게 FA컵이에요. 그러니까 리그는 꾸준히 잘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수빈이 형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평점. 케파가 많은 경기 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맨디에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몇몇 경기에서 뛰었던 대표적으로 빌라전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캐리해서 그치. 이기게 한 경기들도 그치, 있었어요. 그치. 예. 그래서 평점 경쟁력은 케파가 그래서 높지 않았나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수비 라인에서 제일 이제 약간 좀 팬들도 그렇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는 칸셀로 포지션이 아닐까. 올 시즌의 칸셀로는 칸황으로 불렸었던 그때만큼은 지난 아니다 보니까. 시즌만큼은 초반 워낙 지난 빼고는. 시즌 잘했으니까. 초반에는 잘했는데 갈수록 네.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이제 뭐 루크쇼나 아 루크쇼 잘하죠. 아스날의 진첸코. 예. 진첸코 그리고 이제 센터백 라인도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최근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살리바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좀 많아요. 벤 화이트 같은 경우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그냥 평점 봤을 때 숫자 보고 놀란 게 트리피어가 7.71이에요. 그러네. 홀란드가 7.77인데 이게 아마 트리피어는 이제 세트피스도 도마타에서 공격 포인트가 꽤 높잖아요. 네. 그것도 후스코드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어. 트리피어가 다른 수비수들에 비해서 높은 거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오른쪽 풀백에 리그 베스트를 꼽으라 그래도 트리피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베나이트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 하필 트리피어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거기서 저는 트리피어의 손을 좀 들어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이런 의견차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잘하는 선수들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평점 보면. 자 라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전방에는 뭐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골 넣었던 비니시우스 그리고 뭐 그리즈만은 잘하죠. 아틀레티코에서 진짜 핵심이에요. 뭐 월드컵 때도 프랑스 핵심이기도 했지만 그리즈만만 보입니다. 예. 물론 그리즈만 결정력 최악입니다. 예. 골을 진짜 못 넣어요 올 시즌에. 진짜 그거 말고는 너무 다 잘해.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이 라리가를 좀 보면은 벤제마도 사실 이제 발롱도르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시즌 초반에 약간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호드리구를 이제 중앙으로 기용하는 그런 경기도 꽤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같은 자원들이 조금 아쉽죠. 저는 호셀루도 좀 아쉬워요. 호셀루가 지금 10골 넣었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득점을 미리 했고 그게 괜찮은 시즌인데 뭐 사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또 벤제마가
그 발리슛 넣었던 골 아, 빌바오 예. 원정에서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빌바오전. 네, 빌바오전에 그런 벤제마만이 가능한 순간들과 골들이 있어요. 예. 부상만 아니었다면 벤제마 더 잘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임팩트와 영향력 때문에 평점에서는 역시 그래도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이 투톱이 좀 찍혀 있는 게 약간 위험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선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면 저는 좀 아쉬운 선수는 아스파스. 아 아스파스. 네, 아스파스도 올 시즌 꽤 괜찮아서 스페인 국대 승선 얘기까지 나왔는데 음. 결국에 월드컵은 이제 못 갔으니까. 저는 소셰라데 아스파스. 멘데스도 좀 아쉬워요. 아 그렇죠, 브라이스 올 시즌 멘데스. 굉장히 잘하고 네. 있는 멘데스. 네. 네. 자 그리고 뭐 삼손이랑 후방에서는 저희가 뭐 추아맨이 잘한다, 페드리 더용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아니라 뭐 메리노 들어와 있고 발베르데는 들어가 있긴 해요. 뭐 페드리나 가비나 추아맨이나 더용이나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긴 한데 이 선수들은 여기 평점에서의 베스트에는 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좀 격전지예요 지금. 아 보면. 진짜 격전제예요. 네, 저희가 언급한 선수들 다 잘하고 있는 예. 선수들 맞고 특히 이제 페드리 같은 선수들이 빠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평점으로만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딱 보면 얘는 무조건 슈퍼 예. 탤런트인데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 있을 수가 있다. 이게 결국 평점이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이 메리노 발베르데 추아멘의 페드리 대용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인 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소시라드 경기를 올 시즌에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미켈 메리노가 진짜 잘하는 네, 미드필더여서 진짜 잘해요. 뭐 이걸 계기로 좀 더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 알렉스 가르시아도 꽤 괜찮게 올 시즌 활약을 하고 있는 라리가 주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자 세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김민재 선수는 들어가 있고 보면은 나폴리 동료들이 많아요. 아유 지금 너무 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디발라 로마의 왕자. 로마에서 너무 잘해주고 맞아요. 있고 완전 네. 터졌고. 저는 이게 평점도 평점인데 그냥 공격진을 구성하라 그래도 이 네 명이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2선으로 본다면 이 네 명이 꼽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보현 기사도 전방기사 아유, 그렇죠. 네. 로마의 펠레그리니도 그렇고. 또 다른 왕자 로렌초 펠레그리니. 야 근데 후위까지 보니까 나폴리 진짜 선수들이 진짜 많네. 여기다 디로렌초까지 네. 나폴리잖아요. 꽃배기 보면은 콰르타 제외하고 후위 김민재 디로렌초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평점으로는 7.08. 08. 예. 그러니까 라리가란다. 이 세리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디펜딩 챔프가 AC 밀란이잖아요. 음. 근데 AC 밀란 선수 먼저 레앙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약간씩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토날리나 이런 선수들도 잘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잘하긴 맞아요. 하죠, 하나. 예, 근데 어쨌든 이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죠. 저는 저는, 예. 빠진 선수 중에 차라놀루. 차라놀루 그래, 그렇지. 차라놀루. 맞아요. 그 브로조비치 부상으로 빠졌을 때 차라놀루 엄청 잘해줬거든요. 삼선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세리아도 제가 봤을 때는 미드필더가 지금 격전지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가서 아쉬운 선수가 차라놀루 있고 어쨌든 뭐 지난 시즌보다 조금 기복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저는 그래도 토날리도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토날리도 그렇고 그리고 유벤투스 미드필더 삭제 축구했을 때도 미드필더에서 그나마 빛난 게 진짜 라비오였거든요. 라비오야. 맞아. 라비오 혼자 빠진 했어. 것도 전 제가 볼 때 좀 네. 아쉬워요. 월드컵에 잘했어. 네, 맞아요. 그리고 아탈란타의 코프메이너르스 아, 그리고 텐코프메이너스. 나폴리의 또 다른 선수 지엘린스키도 있어요. 지엘린스키. 이 선수들이 빠져 있는 거는 평점상 때문인 것도 있고 좀 네. 포화인 것 같아요. 경쟁 포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싶네요. 프리미어리그도 보고 라리가도 보고 지금 세리에도 쭉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팀의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해요. 맞아요. 그 네. 스탯을 좀 잘 쌓은 선수들은 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이렇게 베스트 11 평점으로 뽑았잖아요. 감독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세 팀 중에서 어느 팀이 좀 가장 강하다고 보세요? 저는 라리가. 라리가? 네. 저도 라리가예요. 저 투톱이랑 연결해주는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레알 경기나 이런 라리가 경기도 볼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우수한 개인 능력을 지닌 선수가 얼마나 전술 이상의 큰 역할을 해내는지. 전술도 전술인데 때로는 상대 전술이 꽤 잘 준비되어 있는 경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수한 공격진의 개인 능력 하나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걸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저는 벤제마 골이었거든요. 이번 빌바오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 예. 항상 났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중상위권 팀들이나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하는 팀들 간의 격차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근데 라리가도 올 시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빌바오도 좋고 레알 베티스도 좋고 여기에 비아레알 키케세티엔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베스트 11 할 때 쓱 지나갔지만 예라이 알바레스도 올 시즌 진짜 너무 미쳤거든요. 잘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잘하고 있고 사실 베티스 같은 경우는 모레노 같은 그런 풀백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글레시아스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최상위권을 떼놓고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들의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적으로나 맞아요. 전체적인 퍼포먼스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혼란이 있지만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이 투톱은 얘기가 나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이랑 다른 게 라리가 강해요. 맞아. 그 얘기 있는데 저는 세리에. 세리에. 왜냐면 솔직히 올 시즌 오시면은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왼쪽에 흐비차 뛰고 그 밑에 디발라 있고 하면은 진짜 세리에에서 제일 잘하는 공격수 3명 모은 거라고 그치, 생각이 좋지, 들거든요. 좋지. 후방에 또 김민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폴리 포백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리에도 최강으로 뽑힐 만하지 않나. 조직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밀코사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네. 저는 뭐 라리가 베스트 11 저는 그냥 딱 하나 제 개인 취향 담아서 키퍼가 만약에 테오슈테겐이었으면 어땠어요? 나도 테오스테겐이 사실 레데스마가 1점이나 아니라. 이런 그리고 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이건 평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리그 최고 평점 베스트 11을 짜봤는데 혼란, 레반도프스키, 덕배, 외대구르, 메리노, 로드리, 후이, 콰르타쉐어, 트리피어 그리고 케파 순입니다. 뭔가 그 최고 평점 베스트 11을 하니까 조금 약해진 거는 좀 기분 탓입니까? 오히려 뭐 혼란은 들어갈 만하고. 근데 혼란 레반도프스키는 좀 이긴 하네요. 이 두 명이 같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밑에 외대구르랑 덕배면 그 패스 센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삼선에서 메리노랑 야, 로드리가 스페인 두 선수. 다 맞추고 어. 수비 라인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보면 괜찮네. 근데 수비가 조금 약해. 내가 봤을 때는. 콰르타랑 후이도 쉐어. 수비가 불안하거든 사실. 뭐 어쨌든 이렇게 또 평점으로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면서 누구 빠졌는지 좀 최대한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만약 빠진 선수 있으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네. 네.